2014년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올라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14년 최저 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10월부터는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 급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턱관절 장애의 절반 정도가 10대와 20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시나 취업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차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받아온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신문고에서는 2주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자를 만나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복지부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3만 원으로 올해보다 5% 정도 인상됐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공표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만 3,403원으로 1인 증가 시마다 30만 1,702원씩 증가되고 현금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48만 8,063원으로 1인 증가 시마다 24만 4,031원이 증가합니다. 현금 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올해 대비 5.5% 인상이 결정됐고 2014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적용, 10월부터는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자녀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거나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턱관절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심하면 얼굴 변형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말하고 먹고 하품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턱관절.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딱딱 소리가 나도 그냥 넘기기 일쑤. 평소에는 괜찮은데 밥 먹을 때 자꾸 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통도 오는 것 같고. 진단명은 턱관절 장애.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머리뼈와 턱뼈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빠져나와 발생합니다. 턱관절 주변의 신경과 머리 어깨의 신경이 한 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깨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대부분의 관절 질환과 달리 턱관절 장애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10대와 20대. 근데 여기 보면 턱관절 위에 이 뼈가 성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무리가 가게 되면은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한 게 좌우 대칭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한쪽이 성장에 변화가 생기면은 얼굴도 비대칭이 될 수가 있고 얼굴 길이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이 자꾸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집중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비롯해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을 주로 먹어서 턱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입시나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예방하려면 한쪽으로만 먹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 손톱을 깨물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관절 자체가 손상된 경우와 관절은 손상 안 되고 근육만 뭉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거의 다 근육만 뭉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육만 뭉친 경우는 근육을 풀어주는 근이완 약물요법이라든가 물리치료요법 아니면 보조적인 장치 치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관절 자체가 변한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악화되면 주변 조직까지 손상돼 턱관절의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앞으로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무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도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에 포함해 급여 비용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일종 수급권자로 분류됐던 것을 앞으로 질환의 경중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변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6일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 감사는 조직관리와 운영 실태, 내부 규정, 각 가맹단체 등의 관리 상황, 감사 중의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임직원에 의해서 단체가 자의적으로 운영됐는지, 선수 선발과 직원 채용에서의 불공정 여부, 각종 계약 특혜 유무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리가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민형사 책임을 묻는 한편 체육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익법인 아시아 사랑나눔 ACC가 지난 23일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청소년 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말리예프 키르기즈스탄 전 총리를 비롯해 주요 정관계 인사와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ACC 김종구 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징기스칸은 9세의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다며 탓하지 말고 인내하며 미래 꿈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CC는 이날 청소년 센터에 의류, 문구류, 상비약 등 생필품 5천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과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복지신문고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급권 삭감과 탈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탈락 통지서를 가지고 나와 발언하는 한 여성 발언자가 오늘 복지신문고의 사례자 전기영 씨입니다. 전 씨는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돼야 되나? 아니 왜 이런 게 날아갔지? 이런 느낌뿐이 안 들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며칠 뒤 전 씨가 살고 있는 월곡 일동의 체험홈에 복지신문고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붙여놓은 글에서 그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수급비 탈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모니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뒤로 하모니카 연주는 그녀의 삶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모니카 하고 싶었는데 시설에서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도 나와갖고 하게 됐어요. 18년 동안 시설에서 지낸 전 씨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설에서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자립생활을 하게 된 전 씨. 우리 커닉을 한번 찾아보다 해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단 밖으로 써야 되고 직원들하고도 써야 되고 그래갖고 제가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시설에서 조금 원따를 당했어요. 몇 년 전 시설에서 나온 뒤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하모니카도 연습할 수 있게 된 전 씨에게 요즘 큰 고민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거 엄마는 배울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데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누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급비가 안 되면 이것도 많이 못 가죠. 수급권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이룸센터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소개된 사례자들도 겨우겨우 생활하거나 수급비로는 모자라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경 씨도 이날 발표된 분들의 생활 수준과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수급비 이 집이 2만 원 받고 있어요. 차비 먹고 들어가고 핸드폰비 나가고 하면은 진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급비까지 안 나오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적금과 청약 예금에 조금씩 저축하면서 언젠가는 조그마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꿈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전 씨. 전 씨의 수급권 탈락 이유는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는 부모는 전 씨를 동생의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으며 전혀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결혼했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쳐다보고 오지 말래요. 갑자기 저는 그때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충격이 너무 컸죠. 부양할 의지가 없는 부모의 수입 때문에 수급비 탈락 통보를 받게 된 전 씨. 수급권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소명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전 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고온 현상은 다음 달에도 이어진다고 하죠. 여름철 태풍이나 수해 시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율방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입니다. 배추 모종 재배가 한창인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이미 38도를 넘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질방을 방불케 합니다. 자칫 작업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얼음물을 건네주고 열사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합니다. 더운데 이 안에 들어와서 또 핸드내게 또 안 들어오면 또 얘들이 또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와서 더 도와주면 저도 좀 힘이 나고 좋지요. 농가뿐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 현장도 폭염 속 안전사고에 취약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재단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위험 시간대에 작업하다 보면 뭐 열사병이든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또 같이 하고 있죠. 작업 현장뿐 아니라 홀몸 노인이 사는 집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홀로 지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건강관리에서부터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주고 꼼꼼히 집안 정리도 해줍니다.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연이은 폭염 속 한 줄기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 오염물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청 강세희 기자입니다. 하루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사 내부. 공기가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PC방 등에 밀폐된 공간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총 7개의 항목으로 실내 공기 검사가 이뤄집니다. 교실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측정해
발암물질의 수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준치에 한참 미달되는 수치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자연환기랑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대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수치나 식물들을 이용해서 공기질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료 측정 서비스 결과 10.6% 초과율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상반기 14%보다 낮은 수치로 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유아들 그리고 어른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 쾌적한 실내 환경 속에서 기거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측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료 측정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 서울시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정신장애인 전용 직업인 동료 지원가를 개발하고 첫 취업자 10명을 배출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11.12%로 전체 장애인의 평균 취업률 35.4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공단은 지난 6월 활동이 가능한 정신장애인 10명을 모집해 동료 지원과 맞춤형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12월부터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지난 23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등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구미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를 초빙해 동기 강화 상담 기법을 활용한 사례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복지 대상자 중 접근 방법이나 문제 해결 방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처 및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6일 광양 국민체육센터에서 2013 장애인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성웅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선수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휠체어 부문과 혼합 복식, 일반 경기 등 3종목으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장애인 생활체육이 재활수단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붕괴 우려가 지적된 주암댐 도수터널의 시설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터널과 환경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같은 규모와 형태의 도수터널을 새로 뚫는 방식의 도수터널 복선화 방안이 경제성과 시공성, 환경 영향성 측면에서 최적의 시설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주암댐 도수터널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난 5월 정부의 안정성 평가 결과 추가 낙반 사고 우려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 시설로 판명난 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 한 시각장애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30여 분간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근 CCTV를 통해 달아난 범인을 검거했지만 이처럼 남은 알고 남의 일에 무관심해진 시민들의 모습,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성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